제가 오늘 해드릴 책은요,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지연 아나운서가 쓴 10년 전에 2011년도에 출간한 책인데요. 이 책은 부제가 참 재밌어요. 1% 남겨두고 멈춘 그대에게. 이게 뭔가 이렇게 가슴에 콱 찔리지 않으세요? 99%까지 노력하시고 마지막 1% 때문에 멈춰있는 우리에게 좀 각성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크리티컬 매스라는 거는 이제 물리학의 개념이에요. 임계 질량이다. 뭐 우리는 이제 100도에서 끓는 그 점을 100도를 임계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현상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그 고지예요. 산울이 얘기하면 그 고지를 넘어가는 그걸 우리가 크리티컬 매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물리학에서 어느 일정 질량이 달성이 되면 그때부터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해서 이제 붙여진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거의 쓸 일이 없는 그런 용어들인데, 이 개념으로 이제 성공과 우리의 어떤 인생을 이렇게 풀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씨앗은 15도에서 발화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13도, 14도까지 올라가는 동안 아무 현상이 안 생기죠. 분명히 거기에 씨를 심은 것 같은데 아무 일이 벌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죠. 잘못된 씨는 아닐까? 고민하지만 어쨌든 15도가 되기 전에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건데, 15도가 딱 되는 순간서부터 이제 싹이 트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그 임계점을 우리가 크리티컬 매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컴턴리프라고, 그러니까 대나무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 임계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해, 두 해, 그러니까 두 해까지는 땅 속에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세 번째 해가 되면 한 30cm 정도 땅에서 요 그림처럼 자라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 해도 거기에서 큰 변동이 없어요. 자, 그런데 다섯 번째 해가 되는 순간 하루에 거의 1m씩 폭발적인 성장을 거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그 임계점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장을 하느냐 못하느냐로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일본 고시마 섬이라는 섬에 원숭이들이 되게 많았대요. 자, 그런데 어느 새끼 원숭이 하나가 고구마를 바닷물에 씻어 먹더라는 거예요. 이 원숭이들은 그 전에 흙 묻은 고구마를 그냥 털어서 먹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엄마 원숭이, 아빠 원숭이가 그 행동 양식을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주변의 원숭이들이 따라 하더라는 거야. 자, 그런데도 많은 원숭이들은 원래 행동 양식 그대로 고구마를 그냥 털어서 먹더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100번째 원숭이가 바닷물에 씻어 먹기 난 그 타임을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그 섬의 모든 원숭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씻어먹는 현상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100번째 원숭이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임계점인 거죠. 자, 그런데 신기한 거는 바다 건너에 있는 섬의 원숭이들도 똑같이 동시에 고구마를 씻어 먹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전파가 됐는지는 불가사의인데, 원숭이들끼리 보이지 않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했던 그런 효과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3의 법칙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그 심리학적으로 좀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면 두 번째 사람이 미친 척하고 그걸 따라하죠.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사람이 혹시 하고 붙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붙어서 군중 심리가 생기거든요. 그런 모든 거에는 임계점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자, 그 임계점을 통과를 우리가 해내면 성공을 하는 거고, 통과하지 못하면 열심히만 하다가 그냥 끝내고 마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얼만큼의 노력을 했는가, 그 조정래 작가도요, 스스로를 감동하게 만들 정도로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스스로 알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감동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느냐 못하느냐 많이 듣죠. 그리고 우리는 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아는 거를요 가슴으로 내리셔야 돼요. 가슴으로 내리신다는 건 마음으로 그거를 이해하고 느낀다는 거거든요. 사람은 안다고 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슴 깊이 느꼈을 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과 삶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르다. 그래서 그거를 행동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진짜 아는 것이다. 그래서 감동하고 몸으로 기억하면 평생의 기억에 남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크리티컬 매스를 통과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냥 단순히 열심히가 아니고 보통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보다 2배, 3배 이상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한다는 거야. 그거야말로 평범한 우리가 정말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거든요. 결국 열심히밖에 없어요. 이 광고 천재 이재석 씨라고 아마 이분의 광고를 공익 광고로 알게 모르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와, 이 아이디어 되게 신선하다. 여러분들이 공익 광고에서 느꼈던 건 이 친구의 아이디어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친구도 뭐라 그랬냐면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 직감을 활용을 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직감도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거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저렇게 금방 생각해내지? 라고 하는 건 평소에 내면에 깊이 계속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 쌓아놓은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어느 기점을 통과할 때 폭발을 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계점이 닿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을 보면 계단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보통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일직선으로 정비례해서 쭉 성공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성공하면 뭐 포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는 만큼 실적이 계속 나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실적이 계속 이 수평을 그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죠. 한 단계 성장할 때는 죽을 힘을 다해서 끌어올리셔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부정적이 되시면 안 돼요. 항상 긍정적이셔야 돼요. 부정적이면 본인 내면에 자꾸 이제 그만 포기하자, 힘들다, 이거 안 될 것 같아, 자꾸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본인의 꿈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죠. 결국 꿈이라는 거는 마음속에 이걸 이루면 내가 근사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 닿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나 나태함, 좌절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관점을 바꾸는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다양하게 자기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시선으로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도 살짝 돌려서 내가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임기응변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이 김태원 씨도 기타리스트, 항상 기회는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죠. 그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한테 계속 빌었대요. 자, 100일 기도를 했는데 당첨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100일 넘어가서 하나님한테 따졌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발 복권은 사고 빌어라 이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뭔가를 원하면 계속 노력을 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회는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올 수 있는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준비라는 건 뭐예요? 계속 끊임없이 내 내면에 쌓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런 꿈과 비전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기존에 살면서 남들이 정해준 비전,
꿈속에 사는 경향들이 많아요. 다른 책에서 보면 그거를 표준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 가야 어떤 직업을 얻고 뭐 어떤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표준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꿈이 다 비슷하죠. 성인이 돼도 물어보면 꿈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냥 좋은 집, 좋은 차, 여행 다 똑같은 꿈 목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꿈이 내 꿈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신만의 진짜 동기부여점을 찾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시스템 용어로 드림 빌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설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셔야 되고요. 능력보다는 인내와 성실이요. 자, 이 추신수 선수도 우리가 아는 대단한 메이저리그 선수지만 이 친구도요, 홈런을 매번 칠 수는 없어요. 그 주루 같은 경우도 뭐 50 몇 번의 주루 기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코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신수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주루 실력과 홈런과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선수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보통 홈런 타자들은 발이 느리거든요. 등치를 키우고 하기 때문에. 근데 도루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고 그런데 홈런까지 치고 수비까지도 완벽하게 해내고 외야에서 내야까지 한 번에 공을 뿌릴 수 있는 강한 어깨를 동시에 갖고 있는 선수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게 이 사람은 그냥 천재적으로 타고났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가장 먼저 경기장에 나와서 가장 늦게까지 타격을 하는 연습벌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시점서부터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 거죠. 자, 소프라노 신영옥 씨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소프라노 성악가인데요. 이분을 이제 이 백지연 씨가 인터뷰를 하려고 시간을 잡았는데 그날 갑자기 스태프들이요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를 먼저 갖고 들어오더래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먼저 이렇게 습도를 좀 맞춰주고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한 후에 인터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레스토랑이나 이런 공기 나쁜 데 가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최대한 자제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다는 느낌이 드시죠? 사실 친구도 만나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근데 자기의 그 커리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자기 관리에 철저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루만 쉬어도 목소리가 변한다. 매일매일 거울 앞에서 이 드레스를 입고 공연하듯이 힐을 신고 노래 연습을 한대요. 실전처럼. 이 정도의 노력들을 우리가 그 성공자들은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공을 재정의하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준화. 그러니까 성공 그러면은 다들 돈을 얼만큼 벌어, 뭐 집을 얼만큼 갖고 있어, 뭐 이러면 우리가 성공이다. 이렇게 해서 다들 공통된 성공이라는 표준을 갖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많은 성공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결국 스스로에게 부여한 삶의 의미를 완수해내는 것을 성공으로 본다는 거죠. 그게 크든 작든 공익을 위한 거든. 아까 이재석 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유명한 광고 천재가 됐지만 이 친구는요, 돈이 거의 되지 않는 공익 광고를 정말 봉사하듯이 헌신하듯이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성공의 목적이었으면 돈 버는 일로 자기의 그 능력을 많이 발휘를 하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 다크호스라는 책이 최근에 나와서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저는 뭐 공감하는 것도 있고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보면 남들이 강요하는 열정이 아니고
남들과 다른 나만의 열정을 찾아라. 그거는 이제 미시적 동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지만 세분화시켜서 미분을 하는 거예요. 쪼개고 들어가면 그 나만의 감동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처럼 뭔가를 한번 도전해보고 시작을 하면서 해보면 그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던 정말 재미나고 만족스러운 포인트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열정은 쫓는 게 아니라 설계되는 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보통 우리는 열정을 발휘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뭐라 하냐면 열정을 설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포인트에 열정이 생길지 사실 그것도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그런 나한테 만족감을 주는 그런 일들을 여러 개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개 모아진 일들을 가지고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설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그냥 단순히 좋아하니까 시작해서 뛰어들으란 말이 아니고 그런 작은 만족감을 주는 일들을 모아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설계를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최근에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인데 이 아들러라는 심리학의 대가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맥락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키네시스적 인생과 에네르게이아적 인생이라고 두 개를 표현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상에 오르는 게 목적인 인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정상에 오르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그냥 오르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에네르게이아적 인생은 뭐냐면 오르는 과정을 즐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과정을 즐기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죽어도 자기는 충분히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행복한 인생을 산다는 거야.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성공이다, 행복이다, 자기 변화다 이런 부분에서 뭔가 그냥 저 멀리 있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해냈다, 내가 가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과정에서 어떤 즐길 수 있는 만족감을 주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노력하면 한 달, 두 달 만에 이룰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기타노 다케시라는 일본의 영화 배우이자 감독이에요. 일본 영화를 좀 보신 분들은 이렇게 어디서 뭔가 좀 본 것 같은 인상을 받으시죠. 저도 몇 년 전에 일본 영화 아주 세세한 그 느낌들이 있어서 좀 즐겨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본 기억이 있어요. 자, 이분의 꿈은 포르쉐를 타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모아서 이 멋진 포르쉐를 딱 샀어요. 그래서 이 차를 끌고 운전하고 딱 나갔는데 이 느낌이 아닌 거예요. 뭔가 고민을 했어요. 왜지? 왜 포르쉐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그래서 친구한테 운전대를 주면서 야, 네가 운전을 해라. 그리고 다른 차를 갖고 이 포르쉐를 따라가는 거예요, 뒤에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진짜 내가 포르쉐를 갖고 싶었던 마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달리는 포르쉐의 그 모습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포르쉐를 자기가 운전하면 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마다 감동 포인트가 정말 의외로 다 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왜 나는 삶이 만족스럽지 않지라고 했을 때 다른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재발견을 하셔야 돼요. 뭔가 우리는 뻔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인생에서 한번 질문을 다시 해보는 거죠. 최선은 없을까? 더 재밌는 건 없을까? 라고 한번 보시는 거야. 자, 파리가 아름다운 건 여러분들이 여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파리에서 태어난 그 시민들은 파리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남산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저기 서울 시내 중간에 그냥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 남산에 가서 충분히 사진 찍을 만한 그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일상에 궁금증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다는 이야기고요. 이어령 교수가 어른이 된다는 건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기한 게 없어요. 어쨌든 태양이 오늘도 뜨고
내가 질문을 하면 웃음거리만 될 수 있고, 하지만 이 웃음거리가 되는 이 사람들이 과학을 만들고 로켓을 띄워서 세상을 바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턴 같은 경우도 뻔히 떨어지는 사과를 다르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사에 큰 대변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조금만 시선을 바꾸시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는 그 노력을 조금만 더 감동 포인트로 잡으시고 그걸 여러분들의 꿈과 이렇게 연결을 지으시면 충분히 열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진정으로 우리가 미쳐 한번 봐야죠. 자, 어느 정도로 미쳐야 되느냐. 피아니스트 서혜경 씨가 이 팔에가 어디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이 근육을 좀 손상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피아노와 삼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라 했더니 자기는 무조건 피아노를 선택하겠다 라고 해서 의사가 그 근육을 건드리지 않고 수술을 해서 이제 극복을 했죠. 그 정도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그 피아노는 자기의 목숨과도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다라는 인터뷰가 있었고요. 김혜자 씨, 전원일기. 이 김혜자 씨가 마더라는 그 영화를 한번 찍었었죠. 그 당시의 이야기예요. 공연을 했는데 마약 검사반이 데리고 갔어요. 왜 그러냐면 워낙 열정적으로 그 무대에서 공연을 하니까 저거는 마약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할 때 이런 느낌 정도. 이 발레리나 강수진 씨가 발이 이 지경이 되도록 연습을 한. 사실 여성 입장에서 이 정도의 발을 갖는다. 이 정도면은 여름에 아무것도 신을 수 없겠죠. 자, 이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와닿고 좋았던 부분인데 배우 장혁 씨예요. 120번의 오디션을 봤대요. 이 정도면은 한 번의 오디션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외모와 이 정도 키야, 그죠? 너무 세상이 불공평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사람도요,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봤다는 거예요. 자, 근데 10번 이상 떨어지니까 도저히 긍정적이 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내가 왜 떨어졌지? 그걸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이 정도면은 충분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말이 내가 나름대로와 이 정도면을 빼야 되는 거구나.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조그만 노력을 하고 나 이 정도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신에게 너그러워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다 나온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냉정해지셔야 돼요. 냉정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3자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메저러블, 측정 가능하게 숫자로 표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몇 년 전에 히말라야 산에 이제 묻히셨죠. 이 박영석 대장이 그 북극점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인터뷰할 때 한 말이에요. 자기 감정을 다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힘들고 어렵고 옆에 대원들의 힘든 모습을 보고 불평불만을 듣기 시작하면 절대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표가 있으면 무조건 주변의 감정 다 지우고 오로지 그 목표만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지 않으면 다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저는 최근에 감정 조절이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개인적으로는 하거든요. 감정을 최대한 내가 배제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요즘 많이 생각을 하고요. 이 베르나르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 일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자기가 끝내야 된대요.
그래서 재능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많은 책들을 보면 다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그런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드리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배우셨어요. 자, 그러면 뭐 지식적으로 풍부해 주셨어요. 자, 그거는 한쪽 날개예요. 한쪽 날개로 날 수 있는 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본의 경제학에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 시부아와 H라는 사람이 있대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영언을 하셨는데 논어, 한 손에는 논어, 그러니까 지식이죠. 나의 철학을 가지고 한 손에는 주판은 실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것과 행동, 실천 두 가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었다면 반드시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